네, 반갑습니다. 원가관리 회계 18장 투자 중심의 성과평가 이론부터 볼게요.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가 있는데요. 투자 중심점은 원가와 수익에 대한 통제 권한뿐만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 중심점을 말합니다. 성과 측정치로는 투자 수익률, 자녀이익, 경제적 부가가치 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ROI라고 부르고요. 자녀이익은 RI라고 부릅니다. 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누면 투자 수익률이 되고요. 투자액의 최저 필수 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이익을 차감하면 자녀이익이 되겠죠. 그럼 투자 수익률 ROI에 대해서 볼까요? 투자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를 말하고요. 이익을 투자액에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익은 투자액 곱하기 투자 수익률이라고 했죠. 이는 매출 이익률 곱하기 자산 회전율하고도 같은데요.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 투자액과 나눈 거고요. 매출액 이익률은 이익을 매출액에 나눈 겁니다. 투자 수익률로 성과평가할 경우에 투자 중심점 경영자의 의사결정인데요. 예제 1번 볼까요? 자, 투자 수익률과 투자 수익률의 문제점입니다. A사업부랑 B사업부가 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B사업부의 평균 투자액, 매출액 이익률, 자산 회전율 한번 구해볼까요? 매출액은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 투자액에 나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X 나누기 8천은 4죠. 그럼 X는 3억 2천 나오게 되죠.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을 매출액과 나누면 매출액 이익률이잖아요. 그쵸? 우린 지금 매출액 구했어요. 계산하면 1,600만 원 나오고요. 투자 수익률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영업이익을 평균 투자액과 나누면 투자 수익률이 됩니다. 매출액을 평균 투자액과 나누면 자산 회전율이 되고 영업이익을 평균 투자액과 나누면 투자 수익률이 되고요. 영업이익을 매출액과 나누면 매출액 이익률이 되고요. 또는 매출액 이익률 곱하기 자산 회전율 하면 투자 수익률 나온다고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5% 곱하기 4에서 20% 나오게 됩니다. 평균 투자액은요. B사업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매출액, 영업이익, 투자 수익률이죠. 평균 투자액 어떻게 구했죠? 투자 수익률과 영업이익과 관련이 있죠. 영업이익 60만 원, 그럼 60만 원을 평균 투자액으로 나누면 30%가 나오게 됩니다. X는 200만 원인 거 알 수 있고요. 매출액 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과 나누면 된다고 했습니다. 10% 나오고 자산 회전율은요. 매출액을 평균 투자액과 나누면 됩니다. 아니면 평균 투자액을 매출액 이익률과 나눠도 되겠죠. 30을 10으로 3에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은 항상 기준이 돼요. 매출액 이익률을 구할 땐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고 투자 수익률을 구할 땐 영업이익을 평균 투자액에 나누면 됩니다. 자산 회전율은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균 투자액에 나누게 돼요. 평균 투자액이란 투입된 자산을 말하죠.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재고자산에 나눴죠. 상대적 성과순위를 보면은 A는 투자 수익률이 20%고 B는 30%니까 B가 1순위가 되겠죠. 다시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준최적화는 뭐냐면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유리한 투자안이지만 투자 중심점의 경영자가 성과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투자안을 기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이와 같이 투자 중심점 입장에서의 최적이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는 최적이 되지 않는 것을 준최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투자 수익률의 유용성인데요. 계산이 간편하고 투자 중심점 경영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른 것과 성과를 비교하는 데도 유용하고요. 투자 수익률과 같은 개념인 회계적 이익률로 투자안을 평가하면 성과평가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의 한계인데요.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다른 회계 원칙을 적용할 경우에 투자 중심점들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연구 개발비나 교육 훈련비 등의 소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비재무적 성과는 고려하지 못하고 재무적 성과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이익 볼까요? 준최적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자녀이익입니다. 자녀이익은 이익에서 투자액으로부터 벌어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익은 투자액의 투자 수익률 곱한 거였죠. 투자액의 최저 필수 수익률을 곱해서 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녀이익으로 성과평가할 경우에 투자 중심점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볼까요? 신규 투자안의 자녀이익이 0보다 크면 성과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채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준최적화 현상 극복 등 볼게요. 목표 일치성을 유도하게 되어서 투자 수익률로 성과평가할 때의 문제점인 준최적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고요. 투자 수익률이 클수록 자녀이익은 커지고 투자액이 자녀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녀이익의 유용성으로는 투자 중심점 경영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고요. 준최적화 현상 극복하고 최저 필수 수익률을 조정하면서 위험한 환경에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험이 높은 투자 중심점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높게 하고요. 위험이 낮은 투자 중심점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낮게 잡으면 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데 넘어갈게요. 그럼 기출가치 볼까요? 첫 번째,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해서 볼게요. 투자 수익률은 개별 투자안의 성과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사업부 또는 하위 사업 단위 성과평가에도 적용됩니다. 뭐가요? 투자 수익률은요. 자녀 이익은 기업마다 사용하는 이익이 다르고요. 평가 대상의 위험을 최저 필수 수익률에 반영하게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뭐요? 수익률을 높게 적고요. 낮으면 낮게 적고. 자녀 이익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은 투자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부의 성과를 비교 평가하기가 용이합니다. 평가가 용이하다는 것은 어떨 때 용이하다고요? 투자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부의 성과를 비교할 때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짧게 만들게요. 상대평가는 절대평가에 비해서 통제 불가능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경영자가 장기적 성과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녀에게 평가 볼게요. 자, A 사업, B 사업, C 사업 있는데 투자액, 영업이익, 최저 필수 수익률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분석으로 볼까요? 자녀이익은 영업이익에서 투자액을 최저 필수 수익률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이죠. 뭐라고요? 영업이익을 투자액을 최저 필수 수익률에 곱한 금액과 빼는 거예요. 10만 5천 원, 10만 2천 원, 11만 원 나와서 C, A, B 순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네요. 투자 수익률 계산 볼까요? 높은 사업부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했는데 아까 투자 수익률은 뭐가 기준이 된다고 했죠? 이 영업이익이 항상 기준이 된다고요. 매출 이익률 구할 땐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고 투자 수익률 구할 땐 영업이익을 평균 투자액에 나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선 평균 투자액을 안 알려줬어요. 그럼 또 뭐가 중요하죠? 영업이익을 투자 수익률과 나누면 평균 투자액이 되겠죠. 그럼 투자 수익률은요. 영업이익을 평균 투자액과 나눈 거지만 다른 게 있었죠. 매출액 이익률을 자산 회전율과 곱한 것도 있었어요. 매출액 이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영업이익을 매출액과 나눈 거였죠.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영업이익과 매출액과 자산 회전율만 나와줬어요. 느낌이 오시죠? 분석해 볼게요. 매출액을 투자액과 나누면 자산 회전율이 됩니다. 그럼 투자액은 100만 원이고 영업이익을 투자액과 나누면 투자 수익률이라고 했죠. 다시 매출액을 투자액과 나누면 자산 회전율이라고 했어요. 투자 수익률은 영업이익을 투자액과 나누면 투자 수익률이 나오고요. 매출액을 투자액과 나누면 자산 회전율, 영업이익을 투자액과 나누면 투자 수익률. 그렇게 해서 YXZ 순으로 나오겠네요. 4번 자료 분석 볼까요? 모두 투자 중심점으로 설계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최저 필수 수익률이 20%고요. 현재 사업부 A는 4만 원을 투자하면 연간 만 원의 영업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접근이 어려운 단원들은 문제가 이렇게 좀 쉽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날 잡고 하루나 이틀 정도만 연습하면은 금방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가져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분량이 많지도 않으니까요. 분석가 볼게요. 자, 각각의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주는데 A는 투자 수익률 구할 때 뭐라고요? 영업이익을 투자액하고 나눴어요. 여기선 평균 영업자산이랑 나눠주네요. 그렇죠? 평균 영업자산이랑. 여기선 영업이익을 평균 영업자산이랑 나눠서 투자 수익률을 만들어줍니다. 자녀 이익은요. 영업이익에 이 투자액의 최저 필수 수익률 곱한 금액 빼는 거였죠. 그래서 12,000원, 21,000원, 11,000원 나옵니다. 새로운 투자는요. 투자 수익률이 영업이익 만원에 투자액 4만원 나눠주면 25% 나오고요. 자녀이익은 투자액 4,000원에 최저 필수 수익률 20% 곱한 금액 8,000원 빼면 2,000원 나오게 되죠. 회사 전체 관점에서는 최저 필수 수익률보다 높고 자녀이익도 0보다 높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안을 채택하겠죠. 그렇죠? 최저 필수 수익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투자 수익률로 계산하면 순서 이렇게 정해지고 자녀이익으로 계산하면 순서 이렇게 정해지고 만약에 사업부 A가 투자 수익률로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이 A의 투자 수익률보다 낮게 되니까 새로운 투자는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사업부 A의 경영자는요. 가장 우수한 사업부는 B고요. 자녀이익으로 봐도 B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18장 투자 중심의 성과평가 봤습니다. 다음 19장 대체가격 결정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